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과 분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뭐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별로 거래를 집계하는 양식을 계정이라고 해요. 계정의 종류는 표준식이 있고 잔액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T계정을 사용하는데 T계정이 뭐냐면 아까 부채, 자본 이걸 T계정이라고 해요. T계정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의 가장 윗부분에는 명칭이 기입되는데 계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정이에요. 요게 표준식 계정이고 요게 잔액식 계정인데 요거는 뒤에 정산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T계정을 주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계정은 이렇게 많이 보셨죠? 요게 T계정입니다. 자산의 증가 항목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 항목의 증가는 대변에 기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원래 자리예요. 자산이 발생하면 왼쪽, 부채가 발생하면 오른쪽, 자본이 발생하면 오른쪽. 자, 그럼 반대로 자산의 감소. 그러면 부채의 감소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본래 자리는 이거예요. 본래 자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에 쓰시면 되고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또 반대편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 표를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T계정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이 거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계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이게 더 편하다 싶으시면 표를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두 번째, 회계거래 전 재무상태, 회계거래 후 재무상태. 똑같아요. 재무상태가 변동해도 회계 등식은 똑같습니다. 변하진 않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정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그럼 이제 분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분계가 뭐냐면 어느 계정의 차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하고 어느 계정의 대변에 얼마를 기입하라는 지시를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계정 있잖아요. 계정에 거래를 기입하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한 내용을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려볼까요? 현금 100원을 주고 비품, 전화기,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분계를 해볼까요? 막막하시면은 그냥 직관적인 것부터 보시면 돼요. 현금 100원을 줬어요.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졌어요. 자산의 감소는 어디서 써야 되지? 이게 헷갈리면 이거 빨리 써보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왼쪽에 쓰는데 지금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써야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대차평균의 원리, 복식보기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100원이 써야줘야 돼요. 근데 비품이라는 자산이 또 증가를 했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는 왼쪽에 쓰는 게 비품 100원. 이게 분계입니다. 그럼 이 분계를 T계정에 전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계정이 몇 개예요? 비품이라는 계정이 있고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비품은 자산 계정이고 현금도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비품은 증가를 했고 현금은 감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 100원이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100원을 적어주시면 돼요. 현금은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100원을 적어요.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 옮겨 적고 이거를 여기다 옮겨 적었잖아요. 이걸 전기라고 합니다. 분계한 내용을 계정에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보시면은 분계는 어느 계정에 얼마를 기입하고 대변에 얼마를 기입하라는 지시를 분계라고 하고, 해당 분계의 내용을 계정에 기입하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자, 그럼 사례를 들어서 분계와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정과 분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신영웅 씨는 회계와 세무 서비스의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백두산을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가 뭐냐면 자본금을 예입하는 것을, 입금하는 것을 출자라고 해요. 신영웅 씨가 주식회사 백두산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회사 백두산은 5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자본금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고 두 번째 T계정에 전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 500만 원, 자본금 500만 원에 T계정에 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 다음 날 삼성동에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죠.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대신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보증금이 왜 자산인가요? 자산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보증금. 여러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혼자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원룸 또는 이렇게 고시원에서 많이들 사실 텐데, 월세 40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는 집주인이 받아가는 돈이고 이건 제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을 주는 대신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나에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건 자산이고 어떤 건 부채고 어떤 건 자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마다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자산, 부채, 자본을 따로따로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주 익숙해지는 게 더 좋거든요.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자산이고 왜 부채고 왜 자본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 보면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고 대신 현금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보증금은 자산 증가,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죠. 보증금. 이건 뭐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거래에서 출자를 하면서 백두산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만 원을 증가를 했잖아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기존에 1번 거래에서 증가한 자본금으로 들어온 현금이 있는데 보증금 때문에 100만 원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0만 원을 쓰는 대신 보증금이라는 계정의 증가, 현금 100만 원 증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날 사무실 집기 비품을 40만 원에 취득하고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드디어 외상, 돈 안 주고 산 거예요. 그쵸? 선생님 이거 돈 나중에 드릴게요 하고 물건 사온 거. 어떤 걸 집기비품이라고 하냐면 전화기, 복사기 같은 것을 비품이라고 해요. 집기비품은 자산이에요. 이게 왜 자산이냐면은 우리는 전화기, 복사기를 이용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할 것이고 판매 활동,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오게 되죠.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을 벌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기비품은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기비품이라는 자산이 늘게 되죠. 이걸 현금을 주고 샀으면 여기 미지급금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외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나중에 줘야 될 돈이에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전기를 하게 되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기는 누적시킬 거예요. 계속 보시면 이 T계정에 계속 쌓여갈 겁니다. 거래, 네 번째 거래를 한번 보시면 백두산은 드디어 용역을 하죠. 주식회사 정의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 수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어요.
현금을 100만 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현금이 증가하게 됐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현금, 아까 첫 번째 자본금 때문에 출자해서 현금이 500만 원을 늘었고, 반대로 보증금,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1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줄었는데, 용역 수익을 통해서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다시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금 잔액은 현재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은 지금 100만 원 발생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기까지 한번 보셨어요.